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4일, 그죠? 일요일. 지금 시간이 3시, 그렇죠. 이제 2시 55분. 바깥 날씨는 지금 1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람은 3m, 체감 온도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일요일 날 사무실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 그래도 이 방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속 시원한 그 소식은 아니지만 좀 답답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께서 조금 위안이 될까 싶어서 오늘 2024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불발. 무슨 얘기입니까? 법정 시한 내 국회에서 승인을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4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불발. 자, 방송 앞서서 아직도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이 원래는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년도 회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자, 그래서 신년도 1월 지출 예산이 개시 30일 전에 확정이 돼야만이 이제 30일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모든 걸.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정부에서 되게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안,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야 돼요. 예비비. 예비비도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예비비도 승인을 얻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돼요. 임시 편성이지만 물론 해놓은 거지만 이제 나름대로 또 없던 일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복잡해요. 저도 그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론 이제 국회는 아니지만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요 정말 짜증나요. 왜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거를 해야만이 우선은 인건비 같은 거 나가야 되잖아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만 이게 예산안이 그 통과가 안 됐느냐?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잠시 살펴보면요. 21대 국회는 출범 이후에 2020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죠. 20, 21, 22, 23, 24, 5년 동안이니까 24년도까지 내년까지죠. 까지 지금 20, 21, 22, 23 이게 3년, 4년 동안 처리 내용을 보면요. 2020년도 처음에 개원할 때 현재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는 예산안이 이 법정 시일 안에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정부의 예, 모든 운영을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준 거예요. 왜? 만약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고 또 넘기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비난을.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 안에, 그러니까 30일 이내 법적인 회계년도 개시일 30일 전에 통과시켜줬어요. 2020년도요, 그때가. 자, 그러면 그 다음 년은 어떻게 되냐? 2021년도는요, 일단은 그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못하지만 결과만 얘기하면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 뭐 지역화폐 규모 확대, 뭐 이런 내용이 여야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일단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겼어요. 그러면 가장 신경 쓴 사람들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은 기획부서,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가장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밤샘을 해야 돼, 이제. 왜? 그 예비비 짜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식적이지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왜? 인건비니까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내보내야 되니까 다시 예산을 그러니까 물론 해놓은 데서 좀 수정을 하지만 어쨌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난다. 2021년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등 지역화폐 등등으로 인해서 법정 기일 내에 처리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22년도는 어땠느냐? 22년도는 그때 여러분 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못했어요. 왜? 22년도에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뭐 장관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다가 또 그 법적인 기한을 홀짝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여기 사회에서 얘기한 대로 진짜 열받아요. 짜증나고. 왜? 없던 일을 밤새면서 이제 며칠 동안 밤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는 왜 넘어갔느냐? 여야 의견 조율이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장관들 회의죠. 국무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예산,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10월 말쯤, 11월 초인가에서 아마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넉넉해 국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또 서로가 또 조율할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또 넘겼어요. 지금도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이죠. 24일이면은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22일을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밤샘 해가면서 예비비, 왜? 인건비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봉급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국가 예산에서 줘야 되는데, 뭐, 아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뭐, 국가, 공무원들은 둘째고, 그 사람들 좀 참는다 치자. 자, 국가 유공자, 또 현역 군인들, 또 이게 좀 급하게 꼭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봉급,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넉넉하게 시켜줬는데 그동안에도 지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와 그 정부와의 이 관계가 묘연한 관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일단 뭐 감정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개인들처럼 뭐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의 당에서 이제 당에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내놓으면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래도 또 중간에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누가 해야도 이게 이제 예산 결산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 역할을 그분들의 어지간하면 그분들의 이제 그 의견을 들어서 좀 조율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예결산위원회, 예산위원회 그 소위원회 의견도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주 그 예산이요. 저도 예산부서 몇 년 했다고 했어요. 예산부서 할 때는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그러니까 제 시간에 퇴근한 시간이 없어요. 늘 바빠요, 늘 바빠. 자, 그래서
그래서 예산부서 있는 분들은 좀 승진이 빠릅니다. 왜? 고생을 하는 거. 고생하는 거 누구나 다 알죠. 대통령부터 다 알아요. 왜? 이게 통과 안 되면 또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자, 그래서 이 예산부서에서 어떤 분들은 승진을 못 하신 분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또 아무나 됩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또 절대 거기서는 또 발령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담이었고요. 어, 그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넉넉히 그 시간을 주고 일단 의결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훈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부 예산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만약에 그 이상 없이 통과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2024년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이게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그 보훈부에서도 좀 이렇게 사이트 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홈피에 띄워야 되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안 됐으니까 지금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띄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한 것만, 이거는 뭐 안 띄워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험 보상금이 평균 5% 올랐어요. 5%. 5%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이제 많은 그 우리 국가용자 80여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거 저도 자신이 없어요. 5%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해요. 물론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상위 7급은 7%를 올려줘요. 7%요. 평균은 5%고 상위 7급, 항상 상위 7급은 적다고 늘 불만의 소지가 벌써 몇 년째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도 최소한 더 올라야 되는데 3만 원 정도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년에 2024년도에. 그리고 뭐 월남 참전 유공자 재복 증정인데요. 재복 증정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니 재복 사줄돈 갖고 우리 그 급여금이나 더 올려주지,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재복을 주면 좋아해도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는 거 하고 제복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복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매고 이렇게 근무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뭐 군대처럼 이렇게 제복을 입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가 잘한다,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남 참전 유공자 제복을 증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복 증정하는데 저한테도 이 방송할 때 이제 아니면 그 상담자들도 보면, 아니 누가 제복 입혀달라고 그랬어?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가 언제 제복 입혀달라고 그랬냐고. 제대로 먹고 살도록 해주지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제복을 뭐 입는 것도 괜찮죠 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그래요. 보훈부에서도 뭐 어지간히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보훈부에서는 그래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그 월남 참전 유공자의 제복을 증정하는 것으로, 물론 뭐 이제 받아서 안 입으면 그만이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좀 경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예산을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또 바꿔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다른 부서에 비하면, 다른 부처에 비하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경제 예산 부족한 것은 누구한테 탓할 수 없고, 왜냐하면 또 이런 게 불만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그 유공자님 중에서는
대기업들을 어, 충분히 국가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뭐 어디 아, 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지금 그 개국 이래 처음으로 갔던 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 협의하는데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의견이 나오고 또 그 결단이 쓰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만 가서 알아서 해오고 그래서 이제 늘 국가가 항상 마이너스, 항상 이 성장이 안 되고 늘 예산이 부족해서 절절 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죠. 끝이 없죠. 욕심이 어디 끝이 있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줘도 더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 그 회장 이병철 회장 이병철 같은 경우도 돈 그분한테 설날 들어와서 돈 100만 원만 갖다 주면 싫어하겠어요? 아이고 좋아하죠. 좋아해. 아 그래도 어른들 섬길 줄 아는구나 라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그 본인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돈은 기하급수 계산도 안 나올 정도로 많죠. 그런데 돈 100만 원 갖다 줘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예요? 이 욕심이 끝이 없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 그 기업들에게도 그들이 이 국가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후원 좀 해주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려면은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쉽게 이제 뭐 누가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명목이 좋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몸 아파서 근데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우리가 다 못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대기업 총수들은 쉽게 내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대기업 총수들을 좀 대동하고 가죠. 또. 그래서 뭐 선진국에 가서 이제 경제적인 협의를 볼 때, 자 이제 여담이고요. 어쨌든 금년도는 아마 이렇게 우리 국가용자들이 좀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만 아마 나름대로 뭐 이제 다른 또 보관이 있겠죠. 또 이제 보건 우리 국가 보훈부 장관도 또 바뀌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엊그저께 제가 방송했듯이 그분은 뭐 아버지가 6.25 화랑 무공 훈장을 받은 6.25 참전 용사의 따님이고 그 다음에 또 시어르신인가 거기는 이제 또 뭐 대단한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국가에 유공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러니까 본인이나 여자죠. 우리 강정의 그 후보자가 본인 가정이나 아니면은 시집 양쪽 다 국가유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세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청문은 아직 안 됐죠. 자, 그런데 이분이 장점이 강정의 그 신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장점이 뭐냐면 우리도 그 이 공직생활 하다 보면요 그 여자 그 부서장이 와서 이 이런 예산 뭐 이렇게 예산 같은 거 이렇게 사정을 하면요 한 단칼에 거절하기 어려워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까지 되는 건 아니죠. 그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정을 하면
약간은 움직여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기도 해요. 그게 여자 장관의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장관끼리 얘기하면 아유 좀 이거 좀 이게 좀 양보 좀 조금 우리 부서에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 좀 어렵다. 그지만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여성이 장점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보훈부 가족들은 보훈부 장관이 본인 집도 자기 선친도 그렇고 자기 배우자 선친도 그렇고 다 양쪽 가정이 국가 보훈자 보훈부 가족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열정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이 숙명여대 총장도 하셨지만 19대 이제 그 다른 부서에도 있을 때 보면 아마 그 다른 부서와의 협의하는데 아주 협의의 달인이라고 그래 달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국가용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이죠.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024년 예산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우리에 주어지는 인건비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여러분께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인건비는 무조건 예비비에서도 끌어써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이 됐지만 국가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하시고요. 그 대신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그 강정혜 보훈부 장관이 여성으로서 와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와서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왜? 아버지와 시 어르신 쪽도 다 국가 용자였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 그래서 그 분야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친화력이 또 강하대요. 그리고 뭐 박식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정부에서 부서 보면 한 10군데 이상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산은 일단은 그 여야가 협의가 안 돼서 뭐 서로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돼서 어차피 법정 시한 내에 처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건비는 급여금은 월 지급액은 차질 없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오르는 퍼센트가 너무 낮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그 보훈부 장관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상도 좀 높여주려고 노력할 거고 상당히 이리저리 좀 좋은 그리고 우리 그 보훈부 차관으로 오신 분도 대령 중령인가요? 중령 출신이구나. 중령 출신인데 그분도 뭐 서해 그 대전에서 다리 하나 잃었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철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훈부에 이번 오시는 장관이나 차관 모든 분들이 다 아주 좋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너무 그 방송 외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뭐 이게 답이 없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 표가 나오면 2024년도 급여표가 나오면 바로 다시 방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날씨가 밖에 되게 춥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3m.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외부에 계신 분은 좀 서둘러서 집에 들어가시고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서 감기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감기에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감기가 독감하고 겹쳐서 한번 걸리면 안 되니까 좀 우리 건강 유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또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